자, 이번 시간에는 다중 처리기와 다중 컴퓨터를 구분하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멀티 인스트럭션이라는 것은 명령을 여러 개 주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여러 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컴퓨터가 여러 개 있는 형태의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멀티 프로세서, 이건 CPU를 말하는 거죠. CPU가 여러 개 있는 거다. 이게 다중. 이거는 컴퓨터가 여러 개 있는 거죠. 그림을 먼저 이해해 보죠. 자, 얘는 CPU가, 이 C가 CPU예요. CPU가 이렇게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메모리가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메모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통신선이. 그러니까 메모리 하나에 여러 개의 컴퓨터가 있다. 그래서 다중 처리기, 멀티 프로세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중 컴퓨터는 어떤 거냐면, 자, CPU가 있긴 한데 메모리가 따로 있어요. 이렇게. CPU가 있는데 메모리가 따로 있어요. 또 CPU가 있긴 한데 메모리가 따로 있어요. CPU가 있긴 한데 메모리가 따르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연결했겠죠. 그리고 얘네는 직접 메모리를 공유하는 것이 않기 때문에 통신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겠지. 그렇죠. 이게 다중 컴퓨터. 왜? CPU하고 메모리가 있으면 컴퓨터에 어느 정도의 모습을 갖춘 거 아닙니까? 가장 핵심적인 거잖아. CPU하고 메모리가. 그러니까 하나의 컴퓨터가 여러 개 있다. 다중 컴퓨터. 이거는 CPU가 있고 메모리 하나잖아요. 그래서 얘를 구분할 때 두 가지를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자, 얘는 CPU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그죠? CPU. 그래서 CPU가 메모리 하나를 가지고 한 몸 속에 있는 거니까 사람의 몸에 머리가 4개가 있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그치? 그래서 강하다, 결합력이. 그래서 강결합 구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결합 구조는 이거예요. 이거는 약하죠. 약결합 구조다. 왜? 메모리가 따로 있잖아. 사람이 따로, 4사람이 있는 거지만 이건 몸체 하나에다가 4사람. 이거는 메모리를 어떻게 된다? 공유한다. 여기는 메모리를 어떻게 쓸까요? 독립적으로 쓴다. 독립적으로. 이게 종속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 운영체제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만 설치해야 되죠. 여기는 OS는. 여기는 OS가 따로 존재해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운영체제가 한 개만 있으면 돼. 여기는 운영체제가 여러 개 있어야 된다. 시험 문제에서 다음 중 간결합 구조에서 메모리를 독자적으로 쓴다면 틀리잖아요. 두 개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다중 컴퓨터에서 메모리를 하나만 쓴다 틀리죠. 운영체제가 하나만 틀리죠. 자, 여기 있는 CPU는 여러 개가 다 똑같은 역할을 하게 되므로 얘는 CPU가 대칭적인 구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고, 이거는 CPU가 다 따로 떨어지니까 다른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분리수행 구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리수행 구조다. 그리고 얘는 하나의 작업을, 하나의 프로세스를 실행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겠죠. 그럼 얘도 쓸 수 있고, 얘도 쓸 수 있고, 얘도 쓸 수 있고, 얘도 쓸 수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의 프로그램을 4개의 CPU가, 병원으로 얘기하면 한 명의 환자를 4명이 동시에 볼 수 있으니까 얘는 병렬 시스템에 적당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얘는 협조체제로 가는 거죠. 협조체제. 그래서 얘는 분산 처리에 적합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분산 처리 적합한 거. 자, 중요한 건 여기서 들어가는 프로그램이 A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는 프로그램이 B가 있습니다. 여기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려면 메모리 한 곳에 있는 거니까 하나의 메모리 공간에 2개의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거니까 서로 통신하려면 요 기억 장소 쓰면 돼. 요거 여기다 갖다 놓고 갖다 쓰면 돼. 그렇죠? 그러니까 두 프로세서 간의 통신은 공유 메모리 갖고 한다. 프로세스 간의 통신은 공유 메모리 갖고 한다. 근데 여기서 들어가는 프로그램과 여기까지 들어가는 프로그램은
통신선을 가지고 전달해야 되니까 이것은 소켓이라고 해요. 소켓 통신. 저쪽과 이쪽과 서로 연결을 해주는 작업을 소켓이라고 하고 거기서 보내는 것을 메시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통신선을 통해서 통신선을 설정해 주는 건 소켓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왜 소켓 연결한다 그러잖아. 연결해주고 그 안에 날아다니는 데이터를 우리는 메시지라고 하는 거니까 이건 통신은 어떻게 돼? 프로세스 간의 통신은 메시지 갖고한다. 혹은 소켓 통신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정확히 구분하셔야 돼요. 책에 있는 내용으로 볼까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CPU가 여러 개 존재하고 OS가 하나밖에 없고 프로세스 간의 통신은 공유 메모리 갖고 하는 이 형태의 구조를 뭐로? 다중 처리기, 멀티 프로세서. 이거는 컴퓨터 메모리 다 따로잖아요. 다중 컴퓨터, 멀티 컴퓨터. 소켓 통해서 데이터를 보내죠. 통신선이 연결되어 있는 4개의 컴퓨터를 연결한 걸 우리가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 근거리 지역 통신망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랜이라는 건 두세 개. 네트워크란 말은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 네트워크란 말은 하나가 아닌 컴퓨터가 2개 이상 연결되면 다 네트워크라고 해요. 그러니까 2개 연결한 게 가장 작은 네트워크죠. 그런 형태를 요 한 공간에서 연결했다. 우리 집안에서 연결했다. 사무실에서 연결했다. PC방에다 이런 것들은 다 랜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중처리기. 여러 개의 CPU가 하나의 메모리를 공유한다. 이해되죠? 공유하죠. 하나밖에 없으니까. 간결합 구조 맞죠? 병렬 처리하는 거죠. 전성기원이 이 메모리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짧고 처리를 빨리빨리 될 거 아니에요. 통신선을 통해서 가는 게 아니니까. 통신선을 통해서 갔다는 얘기 그만큼 속도가 떨어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공유 메모리 갖고 통신하는 거 맞고 이 경쟁, 이 CPU의 경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같은 공간을 쓰니까. 운영체도 하나죠. 대칭적 구조라고 한다. 설명했던 그 내용. 이번엔 다중 컴퓨터는 어떤 겁니까? 여러 개의 CPU가 독립적인 메모리를 사용한다. 독립적인 메모리를 사용한다. 약결합 구조다. 따로따로 통신선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거의 독립적이다. 컴퓨터끼리 따로따로 있는 거니까. 분산 처리에 적합하고 통신선을 연결하니까 길고 처리를 낮을 수밖에 없다. 뭐에 비해서? 다중 프로세스에 비해서. 다중 처리기에 비해서. 메시지 소켓 통신을 한다 이거죠. 프로세스 간에. 여기에 통신과 여기 프로그램과 소켓 설정을 한 다음에 메시지를 주고받는다. 추가 삭제가 용이하다. 이거 빼버리고 붙일 수 있어. 왜? 통신선만 끊어내면 되니까. 그런데 다중 처리기는 CPU를 본체에서 뜯어내야 되니까 보드에서. 이거는 그냥 선만 뜯어내면 되는 거지만 그거는 컴퓨터를 뜯어서 나사를 풀어서 뜯어서 전기 끄고 빼서 이거는 그냥 코드만 빼버리면 돼요. 전기 있는 상태에서는. 그만큼 쉽다는 얘기입니다. 운영체제가 여러 가지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분리수행 구조다. 분리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다중 처리기와 다중 컴퓨터를 정확히 구분하자. 구분되시죠? 문제 보시죠. 분산 시스템에서 약결합에 대한 설명이다. 특징이 아닌 거. 프로세스 간의 통신은 공유장치. 이제 분산 시스템의 약결합은 어떤 거예요? 다중 컴퓨터 구조를 말하는 거죠? 이렇게 그려놓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생긴 거. CPU, 메모리, 통신선으로 연결된 거. 이게 다중 컴퓨터입니다. 약결합 형태죠. 프로세스 간 통신은 공유장치가 아니잖아. 메시지를 통해서 하는 거네. 첫 번째부터 틀렸네. 둘 이상의 독립된 컴퓨터 시스템을 통신 링크를 통하여. 이게 통신 링크죠? 시스템이다. 독자적인 메모리가 쓰기 때문에 독자적인 운영체를 갈 수 있고 프로세스, 여기까지 서로 프로세스 간의 통신은 메시지. 바로 원격 프로시저 호출. 메시지를 하기 위해서는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프로그램을 호출해서 한다는 얘기죠. 답은 첫 번째가 잘못됐군요. 간결합 형태와 약결합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약결합이고 간결합을 이렇게 그려보자고요. CPU 세 개가 있고 메모리 하나로 쓰는 거. 이게 간결합이죠. 약결합 시스템은 별도의 운영체제를 갖죠. 약결합 시스템은 하나의 저장 장치를 공유한다가 아니죠. 저장 장치는 메모리도 저장 장치니까. 틀렸죠? 저장 장치, 기억 장치, 메모리 하나의 기억 장치에 쓰는 것은 간결합이죠. 틀렸네. 간결합 시스템은 하나의 운영체제가 모든 처리기와
모든 시스템 하드웨어를 제어할 수밖에 없죠. 운영체제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약결하면 메시지를 통해서. 두 번째가 잘못됐네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